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예,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교수 유명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와서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라 같이 들으시면서 법인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눈에 날 알아본 건 아닌가요? 이제서야 왜 내게 왔죠? I love you.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사업연도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업연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책의 내용과 같이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의 과세 기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법인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등기를 통해서 과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 소득세와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관련된 부분을 자기 사업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절차나 이런 그 변경이나 왜냐면 변경이라는 얘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1월 1일부터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뭐 형태나 운영 형태가 바뀌어서 다른 걸로 바뀔 때는 사업연도를 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절차는 일단은 변경이라는 얘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변경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지금 이 사업연도에 이게 1기 사업연도, 이게 2기 사업연도일 때 2기 사업연도에 그 절차를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은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3개월 이내, 그러면은 여기가 12월 말이니까 11월, 10월, 9월 이렇게 있죠. 이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떻게 한다?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변경 신고를 해서 뭘 바꿀 수 있다?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사실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관련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기간을 맞추느라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세무 신고에 대해서 기한을 맞추느라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뭐 휴가도 사실 내 맘대로 못 가고. 그래서 기한 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즉, 이 기한 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요,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설법인에 대한 것인데요.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저희가 1기 그리고 2기 이렇게 3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연도에서 최초에 정한 어떻게 해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설법인에서 변경에 불과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법인들은 어떻게 한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어, 납세지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납세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과세권자가 뭐라다 권리를 부과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무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자가 뭘 의무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부가 징수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국법인회 같은 경우는 그 설립 등기한 법인은 이런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어떻게 된다? 납세지가 됩니다.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가 납세지가 된다? 어디가 납세지가 될까요? 바로 국대전세무소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는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라 하면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수익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사업장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주된 사업장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수익 금액이 제일 많은 곳,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최초의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납세지로 정하는 부분은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소재지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최초에 판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다란 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된 사업자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관할 세무서에 예를 들자면은 내가 관할돼 있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을 제기하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뭐를 납부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납세지가 어딘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국법인의 납세지 경우에는 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뭐 외국에 등기를 한다면은 등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다고 하면은 법인의 설립의 등기가 미국에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장소. 사업 장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결국에는 납세지가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주된 사업장. 아까 앞에 주된 사업장 뭐죠? 수익금액. 수익금액을 갖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익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 관련 외국 법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지금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이 없이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이 어떻게 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그래서 그 소득은 사업의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과세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사실은 분분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 최초에 이야기했던 거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제라는 말이 있는데 의제는 법인세법에서 뭐 세법 안에서는 당연히 그걸 그대로 여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걸로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국내 사업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94조 제2항에 보면은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 사업장을 의제한다.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영업을 하려고 어떠한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형도, 그리고 고정된 판매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 고정된 판매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공장이나 창고가 존재할 때,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하여 전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공사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의제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 부분을 저번에 설명 안 드려갖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국내 사업장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을 좀 볼까요? 단순하게 자산을 구입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 두 번째로 판매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또 하나는 광고 선전, 정보 수집과 제공, 시장 조사, 그 밖의 사업 수행에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을 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그리고 자기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사학 전체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장소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장소들은 일단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앞에 사업장으로 보는 장소 아닌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업장으로 보지 않느냐 보냐를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업장으로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또는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납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 세무서에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기, 즉 주된 영업 사업소가 있는 곳을 납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지를 관할 세무소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여러분 PT에서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납세지를 누가 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보시면은 납세지로 납세지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누가예요? 과세관청이죠. 과세관청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된다면은 어떻게 한다?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등기된 주소지는 A 세무서인데 본점의 소재지가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활동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곳은 뭐 B 지점의 소재지다. 그러면은 등기된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납세지는 A, 여기가 납세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B로 납세지를 지정하여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 폭탈이 우려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장 분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요 자체 이 전제가 어떻게 된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전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전제로 인해서 뭘 한다? 조세 포탈의 의미, 조세 포탈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판단을 누가 한다? 과세관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과세관청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즉 법인에서 정한 납세지를 누가 바꿀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지에 대한 변경 신고입니다. 납세지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관련 서류들이 수치인불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데 뭐 어떻지, 이렇게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사업장인데, 요 A라는 건물에서 임차를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옆에 진짜로 한 10m 이내 건물로 이사를 갔는데, 10m 이렇게 비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납세지를 변경 안 하면은 여기 건물에 어떻게 돼요? 사업장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근데 세무서에서 여기다 사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세무에 관련된 안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요 A라는 건물에 보내겠죠? A라는 건물에. 그래서 계속 어떤 뭐 부가세 신고하세요, 뭐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 이게 계속 수치인 불명이 되는 겁니다. 수치인 불명이 돼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뭘 했냐? 아, 이것은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 폐업을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무서가, 법인 등기는 살아있지만 세무서가 직권 폐업을 시켰습니다. 직권 폐업. 그래서 직권 폐업. 사업장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폐업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결국은 대부분 주소지죠. 주소지가 변경되면 납세지가 변경될 수 있죠.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정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어떻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정정 신고분 해서 나오는데, 그럴 때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납세지의 변경 통보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근데 각각의 관할 세무서가 다를 경우에는 그 변경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본전에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던 변경 세무서에게 어떻게 한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는 이유는 변경됐으니까 이쪽에서 관리할게, 너희들이 이제는 권리 관리를 끊어,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부서 이동이 되거나 뭐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 전출, 전입, 뭐 공무원들도 이런 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떻게 한다? 관련된 부분을 통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납세지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체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납세지를 기본적으로 법인의 납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게 꼭 어떻게 한다? 납세지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기존에 했던 부분들, 납세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쭉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책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바뀐 책 말고 그 2019년도 책인데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제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그 총설 부분, 사업연도와 납세지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 신고까지 책으로 보면 176, 177페이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 하면 이제는 진짜로 법인세의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의 계산 구조에서는 결국에는 뭐다?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생된 손익계산서를 법인세 기준으로 바꾸는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시기와 주체, 그리고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금과 송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법인세 계산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즉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법상 작성한 재무제표가 어떤 것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뒤로 넘어가셨을 때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법인의 입금과 송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입금과 송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 전체를 많은 부분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게 저번 주 거죠. 저번 주에 5주차 1차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